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주 발사체 시장,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한 기업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 네. 바로 로켓랩 이야기인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또 다른 발사체 회사가 아니라 특히 소형 위성 시장에서 뭔가 판도를 바꾸고 있는 그런 강력한 플레이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로켓랩. 요즘 정말 주목해야 할 기업이죠. 마침 또 중요한 발사를 앞두고 최종 점검까지 마쳤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스페이스X라는 아주 거대한 기업이 버티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워낙 압도적이죠? 네. 근데 그 안에서 로켓랩은 소형 위성 고객만을 위한 맞춤형 특급 배송 같은 느낌. 그런 서비스로 완전히 독자적인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맞춤형 특급 배송. 비유가 재밌네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로켓랩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또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 배경하고 전략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로켓랩의 가장 최근 움직임부터 시작해서요. 이들이 가진 차별화된 강점은 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주산업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우선 곧 있을 66번째 일렉트론 로켓 발사 소식, 이거부터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임무명이 산신수호대라고 붙었던데요. 이름이 특이해요. 네, 이름이 좀 그렇죠. The Mountain God Guards. 이번 발사에는 일본 기업입니다. IQPS라는 곳에 고해상도 레이더, SAR 위성, QPS-SAR-11이 실려서 올라갑니다. 일본 기업 위성이군요. IQPS. 네, 이 IQPS라는 회사는요. 이런 소형 SAR 위성을 여러 개 계속 쏘아 올려서요. 이걸로 별자리처럼 군집, 그러니까 우리가 컨스텔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이걸 만들어서 지구 전체를 거의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여러 개를 띄워서 망을 구축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SAR 위성이다 보니까 밤이나 날씨가 굳거나 상관없이 1m급 고해상도로 관측이 가능하거든요. 와, 1m급이요?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이게 군사 목적이나 재난 감시, 환경 변화 관측 이런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잠재력이 아주 큰 위성입니다. 그렇군요. 발사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던데요? 실제 연료 넣고 카운트다운까지 해보는 최종 리허설 있잖아요. WDR이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습식 드레스 리허설, WDR, 이걸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죠. 이게 성공했다는 건 발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겠죠? 바로 그거죠. 실제 발사 시퀀스를 그대로 따라해보는 거니까요. 여기서 뭔가 문제가 발견되면 발사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근데 발사 시점은 원래 계획보다 조금 미뤄졌다고요? 날씨 때문인가요? 네, 맞아요. 날씨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정 세계시 UTC 기준으로 6월 11일, 이게 뉴질랜드 현지 시간으로는 10일 새벽이 될 겁니다. 뉴질랜드에서 쏘는 거군요. 네, 뉴질랜드 북섬에 있는 마히아 반도라는 곳에 로켓랩 전용 발사장이 있어요. 런치 컴플렉스 1, LC1이라고 부르는데요. 로켓랩 전용 발사장이요? 자체 발사장을 가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로켓랩의 굉장히 큰 강점 중 하나죠. 세계 최초의 민간 전용 우주 발사장입니다. 와, 세계 최초 민간 전용? 대단하네요. 네, 여기가 특히 위성을 지구 극지방 위로 돌게 하는 극궤도나 아니면 매일 같은 시간에 특정 지역 위를 지나가게 하는 태양동기 궤도 SSO 있잖아요. 네네, SSO 많이 들어봤죠. 네, 이런 궤도의 위성을 올리기에 지리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치 선정부터 전략적이었네요. 근데 이번 발사가 IQPS하고 벌써 4번째 계약 이행이라는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총 8번의 전용 발사 계약을 맺었는데 그중 4번째 발사입니다. 이야, 8번 중에 벌써 4번째라. 이건 로켓랩의 서비스 모델이 고객들한테 정말 잘 먹히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특히 소형 위성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고객들한테 로켓랩의 전용 발사, 데디케이티드 런치 서비스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전용 발사, 이게 스페이스X가 하는 합승 발사, 쉐어드 런치랑은 다른 개념인 거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스페이스X는 아시겠지만 펠콘 9 같은 아주 큰 로켓을 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여러 고객의 위성들을 한꺼번에 싣고 가는 방식이죠. 우주로 가는 대형 버스 같은 개념이에요. 합승 버스군요. 네. 근데 로켓랩은 달라요. 일렉트론이라는 로켓 자체가 페이로드, 그러니까 탑재 중량이 한 300kg급 정도 되는
소형 위성에 딱 맞춰져 있거든요. 아, 로켓 자체가 소형 위성 맞춤형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사 위성 하나만을 위해서 로켓 하나를 통째로 쓰는 거예요. 마치 택시처럼요. 고객 한 명만을 위한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와, 그럼 원하는 시간, 원하는 궤도에 훨씬 더 정확하게 갈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스템 자체도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서 발사 준비 기간도 짧고 굉장히 유연하게 고객 요구에 맞춰줄 수 있다는 게 핵심 경쟁력이에요. 그렇군요. 특히 이번에 쏘는 IQPS의 QPS SR 위성처럼 아주 정밀하게 특정 궤도에 투입되어야 하는 위성들 있잖아요. 이런 위성들한테는 이 전용 발사가 거의 뭐 필수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죠. 합성으로는 맞추기 어려운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켜 주니까요. 아, 그렇군요. 스페이스X가 워낙 거대하고 뭐랄까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니까 로켓랩 같은 기업이 이렇게 자신만의 확실한 강점, 그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이 정말 중요했겠네요. 네, 그렇죠.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로켓랩이 단순히 이런 틈새 시장 플레이어를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스페이스X의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요즘 나오는 중요한 평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형 위성 발사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의 가장 유력한, 어떤 경우에는 거의 유일한 대안 발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죠. 유일한 대안이라? 어떻게 그런 위치까지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전용 발사 서비스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물론 전용 발사가 핵심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켓랩은 자체 발사장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잖아요. 네, 뉴질랜드 LC-1. 네. 그리고 미국 버지니아에도 LC2라는 발사장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발사 인프라를 직접 가지고 있다는 건 발사 준비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로켓랩이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죠. 외부 요인에 휘둘릴 가능성이 적어지겠네요.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높은 신뢰성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또 발사 주기도 굉장히 짧게 가져갈 수 있어요. 필요하면 정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죠. 하긴 위성이라는 게 딱 원하는 시점에 쏘는 게 중요할 때가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어떤 기술력, 인프라, 그리고 시장 전략, 이런 강점들이 다 합쳐지면서 소형 우주 발사체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 말고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옵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형 우주 발사체의 스페이스X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거군요. 네, 충분히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세가 정말 가파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최근에 보도되는 일론 머스크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관계 변화요? 이게 로켓랩한테는 좀 의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이건 뭐 어디까지나 현재 나오는 여러 관측 중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보 전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두 인물 간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만약에 말이죠. 미국 정부 내에서 특정 기업, 예를 들어 스페이스X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경우에요. 아, 너무 한 기업에 몰아주는 걸 좀 경계해야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만약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당연히 대안을 찾으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플레이어들을 좀 키워주려고 하겠죠. 네, 그럴 때 로켓랩처럼 이미 기술력이나 실행 능력 이런 게 다 검증된 기업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아주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로켓랩이 그 대표적인 후보 기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고요. 아, 정부 차원에서도 로켓랩을 주목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건 워낙 유동적이고 변수가 많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도 로켓랩의 성장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단순히 기술이나 시장 경쟁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맥락까지 엮여 들어갈 수 있다는 게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보면 로켓랩의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로켓랩은 정말 여러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일렉트론 로켓이라는 아주 확실한 기술력이 있죠. 네, 검증된 발사체. 그리고 자체 발사장 운영이라는 탄탄한 인프라, 이것도 무시 못하고요. 마지막으로 소형 위성 전용 발사라는 아주 명확하고 차별화된 시장 전략, 이 세 가지가 정말 잘 맞아떨어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 인프라,
전략, 삼박자가 딱 맞네요. 그렇죠. 특히 요즘 지구 적외도, LEO라고 하죠. 비교적 낮은 고도를 도는 위성들을 활용한 통신 서비스나 지구 관측 서비스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네, 스타링크 같은 위성 인터넷도 그렇고 아까 말한 IQPS 같은 관측 위성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이런 LEO 위성들을 정확하게 또 신속하게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발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로켓랩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기업이 있지만 그 옆에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로켓랩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주 산업이 정말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변화를 계속 지켜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두 개 거대 기업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로켓랩처럼 자신만의 강점을 가진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나타나서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또 협력하면서 만들어갈 미래 우주 시대의 모습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로켓랩처럼 특정 분야, 그러니까 소형 위성 발사라는 이 특정 분야에 고도로 전문화된 서비스가 등장하고 또 성장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위성 기술 자체의 발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은 우리가 우주에서 얻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는 또 어떤 새롭고 어쩌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 단순히 발사 서비스의 등장을 넘어서 그 파급 효과에 대한 질문이군요. 흥미로운데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주 산업의 발전을 지켜보는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주목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해요.